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녹방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사정과 제 개인적인 어떤 일정 때문에 오늘도 요즘에 약간 녹방이 잦아요. 녹방이 약간 잦아서 이거 지금 약간 불성실해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여튼 녹음 방송 전날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시간은 10월 23일 수요일이겠지만 지금은 22일 화요일에 제 작업실에서 녹음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녹음 방송 할 땐 좀 더 제 공간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어떤 방어선이 좀 내려가요. 그래서 더 강한 얘기 혹은 더 이렇게 민감하거나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얘기, 약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좀 조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예 탭을 만들어 놨어요. 그 경비원들,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뭐 그런 사건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아예 새로운 무슨 항목을 만들었더라고요. 경비원의 뭐였더라? 경비원 순환시대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네요. 경비원의 눈물. 지금 기사가 뭐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거의.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결국 뇌사로 사망하셨고요. 경비원 분은 60대. 크게 이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맞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쇠로 만들어진 배수구, 뭐 아파트에 다 있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난달 10일에도 비슷하게 이제 경비원과 말다툼 벌이다가 뇌사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70대 경비원분한테 반말을 하니까 왜 반말을 하냐라고 이야기한 40대 주민을 11살짜리가 흉기로 찔렀습니다. 네. 11살이요. 뭐, 만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겠죠. 74세 경비원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요. 이제 차가 다니니까 딴 데 가서 놀아라 했는데 욕을 하니까 이제 지나가던 분이 아니 어른한테 이렇게 하냐. 사실 자 어른이라고 무조건 존댓말 들어야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 존대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74세 경비원이 11살에게 반말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나이 차이가 60살 넘게 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저도 나이 차이가 많은 분과 상호존대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관계에 따라서 혹은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하셔도 크게 개의치 않는 편입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면 옛날 사람이니까 이 11살짜리에 비해서는. 근데 반말한다고 화를 내서 욕을 하고 이제 42살 주민분이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씹이냐, 칼에 찔리고 싶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11살짜리가 한 말입니다. 가방에서 검은 천에 쌓여있는 흉기를 꺼내서 배를 찔렀다고 합니다. 11살짜리가요. 이거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사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왜 가방에서 검은색 비닐봉투에 쌓여있는 흉기를 들고 다녔는지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참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아직 덜 돼 있다.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초등학교 5학년 상당히 막 나갈 수 있는 나이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예의 없는 행동 많이 했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배우는 기본적인 선이라는 건 좀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막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걸까요? 뭐 욕설, 그래요. 뭐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리고 어른은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 때 애들한테, 그 할아버지들은 만만해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한 3살, 4살 많은 형들한테 절대 반말 못해요. 뭐 중3, 고1 이런 형들한테는 절대로 반말 못하는데, 좀 아저씨다 아니면 할아버지다 이러면 막 나갑니다. 그 말인즉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어른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저씨 뭐 40대 분을 찔렀다 했죠. 40대 분이 웬만하면 학교 다닐 때 뭐 크게 뭐 특이한 경우 아니면 보통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겠죠. 그러면 이분이 뭐 고등학생쯤이었다 라고 하면 진짜 무서운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런 나이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은 이제 잃을 것도 많고 점잖고 이래서 나를 때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자칫하다가는 진짜 크게 두드려 맞겠다 이 생각이 들면 절대로 함부로 안 해요. 애들 영악해요. 그러니까 74세 경비원 분에게도 막 욕설을 하고 한 거고, 이제 40이 넘으신 분이 어른한테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뭔데 10이냐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칼을 들이빈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과연 어떤 성장을 해왔을까? 어떤 집안에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해왔을까? 좀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어른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도 좀 어질어질하고요. 더해서 칼을 들고 다닌다. 이게 지금 다행히 그 40대 남성분은 뭐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한 3주 정도 아주 깊게 찔린 건 아닌 모양이에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가방에 칼이 있었으면 정말 어느 한순간 수틀리면 또래든 지나가는 누구든 찌를 수 있는 애예요. 얘는 지금. 누구든지 간에 그냥 기분 나쁘네? 이러면 그냥 가방에 칼이 있징 이러면서 그냥 찌를 수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럼 이 애를 우리가 어리고 뭐 촉법소년이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냐? 이 친구를 24시간 전담 마크 하면서 사고 안 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주제에 얘를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너무 위험한 애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위험한 행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고,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르면 되지 뭐. 칼로 찌르면 나 처벌 안 받으니까 그냥 이런 마인드로 사는 애예요. 그럼 이거를 처벌을 안 하고 얘를 격리하지 않고 뭐 교육이든 처벌이든 치료든 뭐든 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 이 집에서 과연 얘를 어떻게 할까요? 케어가 되는 애였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집안에서 케어가 되는 애였으면 이렇게 안 자랐어요. 최소한 반말하고 약간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을 찌르는 행동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예 어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어떤 게 좀 모자란 상태로 지금 자란 거거든요. 얘는
어쩌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수준에 갔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말하자면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이런 부분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돌아오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전문가들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지금 같은 때가 됐어는 폐지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워낙에 많은 매체를 아이들이 접하면서 워낙에 폭력적이거나 혹은 인터넷 뉴스만 봐도 칼부림 사건 나오고 그러면 칼 들고 다니면 멋있겠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좀 꼬운 거 있으면 쓰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녀야지. 이 칼 샀을까요, 본인이? 아니면은 집에서 가져온 걸까요? 모르죠. 근데 사고의 방식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친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사회에 풀어두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른한테 반말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항하고 이렇게 힘으로 저를 제지하려고 하면 거칠게 반항하고 발로 차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얘도 그냥 잘하면 괜찮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흉기로 저도 찔러본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게 맨정신에 할 수 있나,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맨정신에 사람을, 칼로 찔러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행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일반적인 어떤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이 친구, 혹은 이 친구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어떤 촉법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듯이 두는 거는, 이거는 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줘야 될 국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좀 하나 듭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 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
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오셨고요. 네, 다음 얘기는 참 하나하나가 다 이렇습니다. 네, 이야. 담배 좀 나가서 피워요라고 하자 흉기 들고 돌진한 20대. 야, 흉기를 왜 이렇게 들고 다니냐, 얘들아. 응? 왜 그러는 거야? 담배를 집에서 피웠대요. 당연히 그러면 분노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담배 냄새 사방이 나니까. 배워가지고 쩐내도 나고, 담배 냄새 위로 계속 올라오고 난리 납니다. 근데,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심지어,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라고 했는데, 그 말에 격분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서 건너가서 휘둘렀습니다. 자, 아까 그 촉법소년 친구가 그대로 잘하면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담배 좀 나가서 피워라. 그러면 기분 나쁘네. 내 집에서 내가 핀다는데 칼로 찔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것도 지능의 일종이라 보거든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원활하게 혹은 크게 문제가 없게 사회생활을 할 거고 관계도 좋으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위치를 어떤 이미지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공감 능력이라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눈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피해가 될 수 있고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저는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지능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혹은 피우는 사람이어도 집안에서 맞는 사람은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린 보통 다 할 수 있죠. 그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다 가능할 거로 믿습니다. 담배 냄새가 막 집에서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폐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평판도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 좀 약간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평판이 나빠지고 내 사회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인도에 있으면 솔직히 무인도 어디 풀밭에 오줌 싸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도 어디 덕수궁 돌담길 이런 데 오줌 싸는 할배들 보면 성질 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내 행동이 미치는 영향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혹은 아까 그 촉법소년 아이도 그런 종류의 사회성 지능이 모자란 상태로 성장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좀 정중하게 담배를 집에서 피우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죠. 왜 내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지? 이것도 이제 지능의 일종이거든요. 자유라는 게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 우린 다 배웠습니다.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고 타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행사할 수 있고 혹은 서로의 어떤 자유 행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사람마다 의견이 있겠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혹은 뭐 어떤 서로 상호 양보를 하고 뭐 조율한다.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거가 제가 지금 한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떤 현대사회의 근간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내 자유를 그냥 내 맘대로 쓰면 되지 꼬우면 한번 뜨든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게 원시시대보다 더한 게 뭡니까? 심지어 원시시대에도 같은 이제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하고 부상 입으면 치료해주고 나이가 들어도
이제 보호해주고 하는 기록들, 하는 그 화석 기록들이 발견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은 그리고 사회적인 판단은 인간의 본성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담배 피던 그 사람한테 걔네 집을 갑자기 문을 열고 거기다가 막 독가스를 뿌렸어요. 그럼 화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독가스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고 내가 이걸 어디에 뿌릴진 내 자유 아니야? 라고 한다면 화가 나겠죠? 본인도 당하면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대입시키는 걸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긴급한 치료 플러스 상당히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점점 키워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또 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I want to welcome you back to life. Back to the one that can make your next chapter your best chapter. Hallelujah. How can it be that you love the most unlovable part of me? How could you see your life was the only gift I'll ever need to be free? It's amazing with you. I win even if I lose. Everything's working for my good for always. Come on. He saves the day. He will come through. He won't know that's not what superheroes do. Hallelujah. No greater love makes my heart beat. All I wanna do is make you proud of me. That's why.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Let's go. How can it be? Every one of my secrets that you keep, You cover me. you cover me. I appreciate it. A mystery. It's amazing how Your patience with me, God will never leave. you don't give up on me. Don't ever leave. Help me. Help me to see like you. Like you. No matter what I go through, Hey. everything's working for my good for always. Let me tell you what he does. He saves the day. And he will. Will come through. Hallelujah. He won't know that's not what superheroes do. Not real superheroes. No greater love A love like this. makes my heart beat. And I promise you, All I wanna do is make you proud of me. that's why.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Yes.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searched all over.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That's right.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Yes. And the church sang, come on. Jesus loving you. Will be the death of me. It sounds crazy, don't it? Hey,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let me tell you what it means. More than less of me. That's why.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Father.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really mean it this time.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Jesus.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Let me tell you what he does. He saves the day. Come on. He will come through. He will let you down, but He won't know that's not what superheroes do. see, I will never find No greater love a love like this. makes my heart beat. Forever and the day. All I wanna do is make you proud. Let me say it again. He saves the day. He will come through. It feels so good. He won't know that's not what superheroes do. Yes,
savior.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Yes. I don't wanna love nobody but you. 네. 또 어질어질한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지죠? 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 죽이고 정당방위 주장.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서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가지고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고 하다가 자기를 보면 짖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짖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뭔가를 드러냈다. 그래서 집에 쳐들어가서 개를 때리고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그리고 그 개 주인 안고 빨리 방으로 피신하려는 개 주인도 폭행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에서 반려견이 날 공격해서 내가 방어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방어를 남의 집에 침입해서까지 하나?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요? 뭔가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개가 저에게 달려드는 경우 최근에 많았다 얘기도 했고 혹시나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나에게 달려드는 개를 주인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할 거고 길에서 말씀입니다. 방어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 개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생각 변함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길 가다가 날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그 집에 찾아가서 개를 죽이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반사회성인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날 보고 짖어. 놀랄 수 있죠. 그러면 견주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잘 통제해라. 그리고 사람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짖는 개를 밖으로 데려다니지 말고 교육을 하던 뭘 해라. 따질 수 있어요. 저도 저한테 갑자기 달려드는 개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상황이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물리거나 물리기 직전이다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개를 어떻게 폭행하거나 하는 데까지 가진 않아요. 이 사람은 그 통제가 안 된 거죠. 날 놀라게 했어? 걔가 날 보고 짖어? 화나네? 죽여야지. 이런 식이에요. 다 찔러야지, 죽여야지. 이런 메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관용도 없고 여러 가지 의미로 관용이 없어요.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대한 관용도 없고 그러니까 뭐 좀 풀어 말하면 네 삶이 지금 거지 같은 건 네 탓이야. 온전히 너 때문이야. 어디 딴 사람한테 그걸 책임을 물리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걸 요구해. 노력을 했어야지 네가. 잘하든가. 물론 개인의 탓인 것도 있죠. 근데 사회적인 구조상 어떤 계층을 혹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사례도 충분히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지지와 지원이 있다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모든 걸 개인에게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돌려버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나 도덕을 바라겠습니까? 나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저 개가 불편해. 내가 지금 저 개가 나를 보고 짖는 게 불편해. 근데 이웃이기 때문에 혹은 뭐 도덕관념상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웃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일단 죽여.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생각해. 이분 70대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대에 걸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는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뭐 반사회적인 사람, 뭐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가끔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눈이 약간 맛이 갔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멀리 갑니다. 돌발적으로 어느 상황에 어떤 행동에 어떤 말에 꽂혀가지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지인이 아니어도 어떤 선이 있어요. 뭐 말 걸고 뭐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말 걸었어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답변하고 혹은 왜 갑자기 나한테 인사하지라고 좀 의아할 수는 있지만 호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호의적인 얘기에도 얘가 날 보고 왜 웃지? 이렇게 속된 말로 왜 쪼개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꼬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내 앞을 왜 지나가지?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누가 알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이면 조금 삥 둘러서 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잃을 게 없고 난 많은데 목숨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뭐 경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또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때려박아 놓으면 그게 방법인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우리 모두가 비슷한 걸 공유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는 그 타고난 기질을 제외하고 아니면 타고난 유전적인 문제 같은 걸 제외하고도 교육선에서 많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지금 상당 부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암울한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되네요. 일단 또 씁쓸한 얘기 했으니까 노래 하나 듣고 올 건데 지금 제가 그 입술 안쪽에 아주 큰 그 구내염이 나서 약간 발음이 좀 부정확한 점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it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shade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오셨고요. 자, 야성 보여주려고 뽀뽀하던 남성 갑자기 남의 차량 유리를 퍽.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무슨 민트색 뭐 모자 쓰셨네? 그냥 길이에요. 길에서 여자친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뽀뽀를 하고 갑자기 앞에 있던 차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네. 이게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자친구랑 뽀뽀 잘 하다 말고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의 차를 주먹으로 때렸을까? 이게 차가 깨져가지고 이제 유리창은 이제 교체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차 유리창을 깰 정도면 정말 진심을 다해 때린 거라고 봐야 돼요. 맨주먹으로 차 유리창 깨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뒷좌석 뒷유리와 앞유리는 또 더 쉽지 않아요. 깼어요. 난 이 사람의 사고 흐름을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뽀뽀를 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거기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야겠다는 생각을 어떤 사고 회로를 통해 한 건지가 저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보통 뽀뽀하고 그냥 기분 좋을 수도 있고, 혹시나 뭔가 그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 근데 지금 상황상 강제로 뽀뽀한 것도 아니고, 뽀뽀한 이후에 여자분이 뭔가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귀여운 걸 보면, 약간 오히려 너무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약간 깨물어버리고 싶다. 아니면, 약간 다른 형태로 반대 감정이 같이 온다.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랬나?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서 그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반대 감정인 분노가 솟아올랐나? 그거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학문적으로 검증된 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리를 깬다? 그건 병신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본인 손도 멍이 들었거나 피가 났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짐승입니까? 짐승도 그 정도의 돌발 행동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입력되고 계산된 본능적인 행동만 해요. 근데 이거는 본능적인 행동과도 거리가 멀지 않나요? 뽀뽀한 다음에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 성욕이 생겼어. 그래서 그 다음 뭔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안을 했어. 어디 가자. 조용한 데 가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 사고의 흐름이에요. 뽀뽀한 다음에 유리창을 깨야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어떤 공감 능력이나 사고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반사회성인 사람들과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성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친 행동은 반사회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뭔지. 그냥 거의 이제 순간적인 발작 같은 느낌으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일단 도망가서 잡지도 못했대요. 근데 그 인상착의를 봤을 때 약간 또 식별될 수도 있고 평소에 그런 행동하는 친구가 있는 분들은 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어요. 뭐 하는 놈인지. 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어떤 게 해소가 됐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감히 예측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오늘 좀 힘드니까
노래 좀 많이 틀게요. 질투와 내 친구들 봐 내 친구들이야 인물 좀 봐 인사 오지게 봐 깜빡치기 전에 숨어있다가 나와 한 번에 우리가 나오면 이슈가 붙어서 전부 다 비행기 태우지 뻔해 JM 인디고 위도 plug it 우주 비행 party 느껴 회계의식 안에 이미지 관리 이미지 yeah. 부셔버려 무대 이거 완전 BET yeah. 그냥 해줘서 또 있네 친구들 불러 성수기에 또 그냥 음악하지 나는 남편에 넣어봐 이젠 수기에 또 소리쳐 정수기여도 소리쳐 변성기여도 오늘 살고 오늘 죽어 always 필요 꼴쩍 걸렸어도 놀래 질투와 yeah. 바지가 yeah. 흘러내려 바지를 잡지 흘러내려 아이스 번지 팔찌 간지나지 이건 사실 감개 내 친구들은 아파 바람에 누군 돈 버니 입 다물래 그래서 나는 다물게 쟨 다른 뭐를 하든지 난 너무 달려왔어 너희도 너무 달리지 말길 바래 yeah. 들이돌아보니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yeah. 가족 다 챙겨 wake up 내일도 스테이지에서 내 섬이지만 내 멘탈리티 걱정 그래도 일해야 돼 잊힐 수 없어 yeah. 나 돈을 벌과 그 뒤에 뭐가 기다릴지 몰라도 그래 몰라도 일단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할게 이젠 좋아 너가 그랬다 존나 뛰어난 또 너무 아파 난 fucking 또 벌고 싶어 이건 거짓 flow 다치 엄마 속을 썩이고 돈으로 메꾸려 해 어린 놈 날 보러 오진 더 서귀포 다음 단계 갈래 어디로 날아가 숨어 난 컨디로 내 가사음이 없어 해석하지 마라 내 상태는 개식이지 이제 모두 알아 모르면 다모로 아는 척하지도 마라 사회생활 어려 씨발 다음 사람 사겨 양 조절 롤리네 원해 롤리 탈주인자 쾌 우린 피해 다녀 폴리스 다 모여 갱신 나 walking like a talkie yeah I'm a trap 뿌리로 막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내 친구들은 바빠 친구들은 바빠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So you better pay me proper better pay me proper 유화로 비행 우린 수도 없이 몇 개 차례 섞어니네 편판 묶고 없이 클럽에서 한대 문신해줬던 그 여자 얘기 몸시 한스킬에 비워줄게 묶었지 유일한 클럽에서 흐름 가져가고도 댕기는 팀 yeah. I'm Jane Plug from King yeah. 데려가게 누군데 너 신 Okay too many people and too many rappers But now 이 안짝까리 출시된 개털 내 친구들 평범간거리게 뭐가 판때기야 만큼 더가 Yeah What you know what you keep 뭐랄까 돈상평을 비마 좁힌 나라 3,500만큼보다 스탱으로 둘러 캐시카우 두리번거리지 말고 우리 당장 불러 예산부터 말해 피리야 눈 깔고 봐라 저건 논팽인 억버러 알만하지 너 그 속도 이 동네인 게 족보 짬밥 펴드신 게 유일하신 업보 겸상은 fuck no I'm up for it 댐벼 선비난 전쟁 선포 해시태그 노래를 국회로 3대 겹시에 죽겠죠 우리 건데 올해도 I'm J with a plug those 3대 개식 내 팀 무대 for family 되지 새 이름 hero 해시태그 노래를 국회로 해시태그 노래를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내 친구들은 바빠 친구들은 바빠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So you better pay me proper better pay me proper 네. 자. 다음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SNL6. 이번엔 뉴진스 한이 인종차별 한강 작가 희화화 논란. SNL이 화제가 되는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대모사하고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을 또 그분의 인터뷰하는 영상을 좀 패러디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한이를 따라한 그 패러디가 인종차별이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인 사람이라서 인종차별이다. 그리고 그 셀카 찍는 장면 있었죠. 국감에서. 그런 걸 따라하는 것도 이제 괴롭힘이다. 라고 막 조롱하는 거다. 그리고 한강 작가 패러디도 뭔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좀 안 되나요?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되나요? 솔직히, 뭐, 그렇게 치면, 우리 이제, 보컬인 그렉 씨 혹시 아시죠? 그 R&B 보컬 되게 멋있게 부르시는 분. 근데 그분이 한국말 가사 발음이 약간 어눌해요. 노래할 때.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제 모창하고 패러디 합니다. 그게 흑인 인종차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분의 기본적으로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는 포인트는 전제에 두고, 그리고 그분 특유의 창법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재미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외국인인데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것이 뭐 멋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제에 두고 재미있게 모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희 씨가 그 말을 좀 더듬더듬 했던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다른 멤버가 나왔어야 된다. 말을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국정감사에 내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 뉴진스 현안이 국정감사에 나온 게 적절하냐라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지 왜 그 팀에 한국인 멤버 말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왜 이 사람을 내보냈냐 라는 것부터 문제라고 보고, 그런 문제를 꼬집은 풍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 앉아 계신 의원님이 셀카 찍을 때 또 막 이렇게 해맑게 찍고 했잖아요. 그게 엄청 용기 내서 부당함에 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게 있는 자리인 국정감사에 나온 가수가 할 태도가 맞냐. 그리고 국정감사 하고 있는 그 의원인지 누군지 그 양반이 할 행동은 그게 맞나요? 100번, 1000번 두드려 맞아도 되는 얘기예요, 이건. 그걸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풍자로. 이 정도가 허용이 안 된 사회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통제적인 방식으로 갈 거면 좀 더 북쪽으로 가세요. 여긴 남쪽이라서 그 정도 해야 돼요. 해야겠어요. 자, 한강 작가 패러디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통령 성대모사하고 누구 성대모사하고 그게 왜요? 그냥 하는 거지. 심지어 본인이 좀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해도 그냥 꾸준히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논외지만, 화제의 인물을 성대모사에서 방송에서 패러디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당연히 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전도 아니지만 올림픽 때 그 선수 누구예요? 사격 선수. 되게 약간 좀 어떤 시크한 이미지로 되게 화제가 됐던, 성적은 별로였지만 그 선수 패러디 엄청 나왔거든요. 조롱하는 겁니까? 에이, 성적도 안 나온 주제에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풍기는 이미지나 사격하는 모습이 멋있으니까 패러디 한 거예요. 한강 작가도 세계적인 상을 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 정도의 인물인데 그냥 패러디 따라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라고 봐야죠.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건 희화화하고 막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정당하게 혹은 뭐 필요해서 해야 되는 풍자와 해악도 사라져요.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언론 통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죠. 진짜 어떤 괴롭힘이나 조롱 혹은 문제가 될 만한 풍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죠. 뭐 특별한 이슈 없이, 특별한 어떤 목적 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막 웃음거리를 만든다.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특별한 목적 없이 특정 어떤 인종을 이상하게 묘사한다.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계 호주인을 풍자한 게 아니잖아요. 한희의 그 당시의 행동을 풍자한 거거든요. 이건 별개로 봐야 됩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이 난 인종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저한테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한희 씨를 봤을 때 인종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나요? 외적으로 특별히 다르게 생겼거나 혹은 뭐 심하게 뭔가 미적인 부분에서 다르거나 아니 오히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종적으로 이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당시에 뉴진스의 멤버 한이로서 국정감사에 나온 한이로서 보여준 행동은 풍자를 충분히 당할 만했다. 풍자를 충분히 할 만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를 막 복잡하게 막 이래저래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중요한 데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풍자하는 겁니다. 대단하게 막 이거 어떻게 이 어린 베트남계 호주인인 아이를 이렇게 풍자할 수가 있냐? 왜 없어요? 하는 거지. 왜? 이 친구 뭐 촉법인가요? 촉법이어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 검열 혹은 그 민중에 의한 대중에 의한 검열이 지금 좀 과합니다. 물론 정말 문제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어나는 건 충분히 해야 할 일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얘기하고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야 그건 억지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건강한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 하고 방송 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m super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